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너무 이제 바쁜 일정에 틈이 나질 않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생각도 하면 또 빨리 찍어야겠다 해서 우리 대표님 밤중에 모시고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다시 이제 또 드릴 거니까요. 활기차게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정말 하는 일들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해에는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볼까 해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올 한 해의 계획을 이제 요 새해에 많이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올 해는 어떻게 살까? 또 뭐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1이면 내가 요번 1학년은 어떻게 보내랴, 2학년이 돼서 또 이렇게 3학년이 돼서 이렇게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한 치 앞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시국인데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삿입에 거미줄 치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 선조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말 지혜롭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도 길고 어쨌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저 가끔 기도 많이 해요. 용궁제도 하고 용궁에 가서 용궁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산신기도도 하고 저희 신도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복 받으시라고 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같이 힘내서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들 극복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이제 준비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근데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운이 좋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해도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발목을 잡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발목이 잡히는 수가 있다. 발목이 잡힐 때에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떤 부정이 낄 때. 내가 어떤 부정이 낄 때 내 발목이 잡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어제도 같이 생활했고 오늘도 똑같이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왜 오늘부터 내가 몸이 안 좋고 아니면 오늘부터 왜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아니면 갑자기 오늘 사고가 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도 시비 다툼이 생기고 왜 그렇지? 왜 나에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어느 시점부터. 그게 어느 시점부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어느 시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물론 발목을 잡는 부정에 대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해에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쁜 거를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올해 운에 어디서 전 봤는데 올해 운이 좋아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을 잔뜩 끼고 있으면요.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자기 사주팔자대로 가질 않아요. 내 발목을 딱 잡으니까. 그래서 정리하고 나쁜 거를 조금 풀어내고 청소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청소하셨어요? 정말 청소하다 보면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오죠? 내가 이거 있었나? 언제부터 이런 물건이 우리 집에 굴러다녔지?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정말 저도 웃음이 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웃기네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집안에 있어도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될 게 첫 번째, 여러분들 돌멩이 있죠. 아우 정말 뭐 수석하신다고 막 근데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응? 직업으로 내가 매장이 있어, 가게 매장이 있어서 막 그렇게 수석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막 바닷가 아니면 강가 어디 막 갈 때 돌 이쁜 게 있어 막 주워와. 아 이건 무슨 하트 모양이네, 이건 뭐 무슨 토끼 모양이네, 막 이래서 갖고 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돌에도요 신이 붙습니다. 어떤 신? 잡신, 귀신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 석자 쓰죠? 석신이라는 게 붙어요. 근데 좋은 석신이 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가 관장을 못해요. 일반인들이 그거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꼭 탈이 나요. 어떻게 탈이 나? 동토 난다, 동법 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요 사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안 믿겨지시죠? 근데요 정말 돌멩이 하나가요 사람 목숨도 좌지우지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무서운 물건이에요. 돌멩이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빨리 바깥으로 버리세요. 화단, 바깥에 화단, 안에 화단 말고요 바깥에 화단. 바깥에 어디다 버리세요. 돌멩이 꼭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막 중고 물건 되게 좋아하시죠. 막 요즘에는 그 명품을 막 일반인들도 막 너무 많이들 너도 나도 사니까 나도 사고 싶은데 막 못 사갖고 명품 사시잖아요. 그런 명품뿐 아니라 명품을 또 중고로 사시거나 아니면 일반 물건들도 옷이든 뭐 다 이렇게 가방이든 신발이든 막 이렇게 사죠. 너무 무서워요. 저는요 중고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귀신이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귀신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나 모르네. 귀신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 귀신이 온순한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온순한 귀신은 한 마리도 없고요. 다 뭔가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귀신들 중에 참 이렇게 죽은 귀신이 따라붙는 중고 물품에 가면요 산 사람 물건만 갖다가 파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물건들도 갖다 팔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 물건인지 산 사람 물건인지 모르고 사오죠. 그리고 중고샵에서도 얘기 안 해주죠. 몰라요 그분들도. 근데 이게 산 사람 물건이라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재수가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뭐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말 뭐 부잣집 뭐 어떤 뭐 재벌 이런 진짜 뭐 재수가 좋은 사람 물건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고에 팔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안 팔아요. 다 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 물건이면 또 모를까 정말 희박하잖아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의 물건이 경우에는 재수가 없는 게 따라 붙고요. 또 죽은 사람의 물건일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그 혼의 영향력이 나에게 온다. 어떤 게 오느냐. 예를 들면 그 죽은 사람이 위암으로 죽었어. 근데 그 옷을 되게 아끼던 거야. 그 옷이. 근데 그걸 내가 사서 입었어. 내가 갑자기 위가 아파. 위암에 걸려요 여러분. 그거 안 믿겨지시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정말 죽은 사람의 물건들이 많이 섞여 있고 재수가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 물건은 정말 사면 안 돼요. 옷이 됐든 핸드백이 됐든 신발이 됐든 뭐가 가방이 됐든 뭐 다 안 되고요. 또
가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가구, 나무. 이거 목신이거든요. 목신. 나무, 목, 신. 이 나무에 신이 잘 붙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신? 잡신, 귀신. 너무 무섭죠. 정말 이런 가구 잘못 들였다가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시름시름 누가 아파오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 바깥에서 사고도 생기고 자꾸 사람들 간의 시비도 트러블도 자꾸 생기고 우리 남편이 아프대든지 우리 마누라가 아프대든지 우리 자식들이 자꾸 아프대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시름시름 자꾸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왔나?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뭐가 들어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갖다가 처분하세요. 빨리빨리 버리세요. 그런 거 아끼지 마세요. 정말 남도 주지 마세요. 정말 재수가 없는 물건은요. 주고도 욕먹어요. 정말.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분하세요. 동법이 들면요. 사람 목숨까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토 났다, 동법 났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소한 거에서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올해 운이 좋은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시비가 붙고 내가 그 옷만 입으면 자꾸 싸움이 나. 그 옷만 입으면 자꾸 남편하고 싸우고 바깥에 옆집 영희 엄마랑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요.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이민년의 새해잖아요. 지금 새해 정월달이에요. 청소하는 겸 청소할 겸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쁜 거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좋은 게 들어오지. 문 앞에서 막 쓰레기통 문 앞에 있고 그리고 또 막 우산꽂이 문 앞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 앞을 가로막잖아요. 막으면 안 되죠. 나쁜 거를 보내야 좋은 게 들어오고 좋은 게 오롯이 작용을 한다. 운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나쁜 거 빨리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하시면서 정리정돈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우리 부자 돼야 되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겨내시고요. 또 하나하나 부자 되는 길로 채워나가신다면 반드시 길은 보인다.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준비를 계속 해나간다면 그래도 앞길은 열린다.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반드시 미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요 사실은요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사주팔자죠. 본인의 사주팔자.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내가 어떤 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1살부터 2살, 3살 매년 매 해운년에 어떤 기운의 작용을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달도 있잖아요. 1월달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날도 있고 365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사주팔자인데요. 그 다음으로 그 본인의 사주팔자와 더불어 더 이상 아니면 그만큼 중요한 게 이 터의 기운입니다. 이 터의 기운. 그래서 이 터를 어느 터에 살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흥하고 망하는지. 부자 동네는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 동네겠어요? 그 터가 좋으니까 부자 동네인 거예요. 근데 이 터의 기운은 100년, 1000년 계속 가질 않아요. 터의 기운은 반드시 몇십 년 단위로, 20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이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사.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 물. 여러분,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산임수는 뭐예요? 뒤에 산이 있고, 배, 등배. 뒤에 산이 있고, 임수, 앞에 물이 있는 게 배산임수예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산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뭐로 인해서 감싸느냐? 바람에 의해서 감싸야 돼요. 바람이 치고 오는 걸 감싸야 되고 바람이 치고 나가는 걸 또 감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좋은 기운, 바람에 의해서 들어온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중앙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배산임수, 겹겹이 이렇게 나를 좌청룡 우백호가 겹겹이 나를 싸고 있는 터가 제일 명당 터라고 합니다. 배산, 나를 싸고 있는 게 제일 겹겹이 싸고 있는 게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게 싸고 있었을 때에 흩어지면 안 돼요. 싸고 있었을 때에 이 기운이 이렇게 배산이 되잖아요. 산이 나를 싸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싸고 있냐면 나를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부터. 바람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바람의 기운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그 바람의 기운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좌청룡 우백호 배산인데요. 또 임수가 있죠. 앞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왜 또 앞에 물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산의 기운은요. 항상 산 줄기가 있죠, 여러분. 산 줄기가 이렇게 등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묘자리를 쓰더라도 산에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부분에선가 묘자리를 쓰게 되죠. 그거는 산의 기운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가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음택이 되겠죠. 산소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택,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택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양택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반드시 앞에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왜냐면요. 이 산의 기운이 또 이렇게 뻗치다가 기운이 물을 만나면 기운이 거기에서 물을 건너지를 못해요. 물을 건너지를 못하고 기운이 딱 머뭅니다. 기운이 흩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거기서 딱 머무르게 돼요. 머무르게 되는 건 멈추게 된다는 거죠.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 이쪽에서 자꾸 기운이 와. 이쪽에서 오는데 물이 있어요. 물을 만나요. 그럼 여기서 탁 쳐요. 물에 부딪혀요. 그러면 탁 떨어져요. 여기 안에서. 그럼 여기서 맴돌다가 또 없어져. 그럼 또 기운이 또 쳐. 그 다음 기운. 그럼 계속해서 기운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바람을 통해서 기운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물을 만나면 또 여기서 물에서 딱 만나면 치게 돼서 또 여기서 툭 떨어져서 여기에서 머물게 돼. 이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서 계속 양쪽에서 오는 기운을 계속 물이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탁 막아줘요. 그럼 이 안에서 또 기운이 형성이 돼. 그러다가 또 흩어져. 그럼 또 그 다음 기운. 여기는 끝이 없는 좋은 기운의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산임수가
부자터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배산임수를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요, 이 물길이라는 거는 물 이꼬르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 돈이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곧 사람이고 사람은 곧 금전이에요. 그래서 물은 곧 금전이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금전이 돌기 때문에 물은 곧 금전으로 본다라는 게 아주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곧 금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자꾸 사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성이 돼야지, 활동을 해야지 돈의 흐름이 생기고 그 안에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금전으로 보는데요. 물을 금전으로 보는데, 그래서 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느 터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사를 할 때에는 어느 쪽에 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사하려는 어느 방향에 물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적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배산임수, 등을 지고, 우리 집 거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실이 있으면요, 거실에서 산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배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배산은 내가 등을 져야 되죠. 내 등에, 등 쪽에, 뒤쪽에 산이 있어야 되는 게 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위치만은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어요. 어느 위치에 가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제일 잘 알려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에게 전화해서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좋다 나쁘다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데 본인이 조금 그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산임수, 내가 산을 등지고 있고 내가 있는 집터에서 베란다가 앞으로 보시면 돼요. 베란다. 거실 베란다가 있잖아요. 거실 베란다를 앞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산이 있으면 안 되고요. 산은 뒤쪽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 뒤쪽에. 그 앞에 물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되면 배산임수라고 보여지고요. 자세히 보시려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보시려면 적어도 그렇게만 아셔라.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그거는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풍수에서 전저후고라고 해서 배산임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저후고,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 1번 배산임수라는 게 만약에 형성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2번은 통과해요. 전저후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길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죠? 뒤에 산이 있어. 어디선가 산들이 있어. 근데 앞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 지형이 반드시 낮게, 위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낮게 흘러왔기 때문에 물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그쪽으로 다, 이쪽에서도 물, 저쪽에서도 물이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물길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건, 물이 흐른다는 거는 여기가 제일 지형이 낮대라는 거예요. 낮은 지형에 속해 있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길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배산임수가 형성이 됐으면 반드시 전저후고는 따라간다. 하지만 어딘가에 멀리 앞에 물이 있어. 근데 나는 배산임수 같은데 어떻게 내 앞에 이렇게 높은 지형이 있어. 그럼 그거는 전저후고가 아니에요. 그거를 맞추셔야 돼요. 전저후고. 배산임수가 1번, 2번은요, 앞이 그 대신 이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앞이 지형이 낮고, 내 뒤에 지형이 높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다 설명은 못해요. 오늘 이제 간단한 물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팁을 오늘 드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물길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물 이꼬르 금전이라고 했어요. 이 물길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배산임수가 돼 있는 지형에 내가 만약에 산다 친다면, 아니면 이런 지형에 내가 못 산다 친다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잖아요. 살든 안 살든 또 보완하고 싶잖아요. 이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집안에 거실에 어항을 하나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항. 근데 이 어항이 어떤 어항이면 좋으냐면 물레방아가 도는 어항이면 좋아요. 여러분, 어항을 하나 놔서 그 안에서 물레방아가 돌든지, 아니면 어항까지는 너무너무 뭐 번잡스럽다 그러면 요즘에 막 이렇게 토기로 된 거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물 담아 놓는 거, 거기에 뭐 이렇게 이파리 하나 띄우고 고기 한 마리 정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물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물레방아가 돌면 돼요. 거기에 물레방아를 돌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막 계단식으로 돼서 물이 뭐 2층이든 3층이든 뭐 너무 층수가 없어도 돼요. 한 층만 있어도 돼요. 위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쪼르륵 쪼르륵 물이 흐르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토기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거는 사이즈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너무 큰 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그런 물레방아 하나쯤 이렇게 거실에 두시면, 그게 물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이 돌아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정지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 이꼬르 금전이라고 했죠.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돌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 움직임이 보이는,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도 괜찮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물도,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물도 괜찮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물을 계속 노래는 거, 그게 금전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 작은 거지만은 소소하게 우리가 하나 플러스 하나 이렇게 채워나간다면, 우리가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그게 불어나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코로나에 지금 델타 변이에 또 막 이렇게 더위에 정말 뭐 너무너무 진퇴양난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비고비를 겪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용품이 많이 나간대요.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업 구상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또 고집만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옛날에 뭐 관우와 장비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요때는 조금씩 이렇게 변화, 이 사회도 변화되는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나만 알고 있는 지혜도 있고 너만 알고 있는 지혜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